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스타트업 TV입니다.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네, 여러분들 그동안 잘 지내고 계셨습니까? 최근에 많이 이렇게 창업 자금들이 많이 나오면서 또 잘 되셔서 지금 이제 발표 준비하시는 분들, 또 선정되신 분들도 계신가 반면 또 잘 안 되셔가지고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다음 거 뭐 있나 나는 창업을 좀 하지 말아야 되나 뭐 이런 고민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아요. 오늘이 5월 5일인데 어떤 분들한테는 또 즐겁고 희망찬 그런 이제 하루가 되고 또 어떤 분들은 이 난감한 상황을 어떻게 해야 되나라고 고민하시는 분들도 계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좀 어려움을 푸신 분들을 좀 도와드리고자 하는 게 저희 역할인데 요즘에 좀 많이 좀 다른 이유라고 하기엔 좀 궁색하지만 좀 게으르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5월에는 좀 더 마음을 먹고 좀 더 열심히 좋은 컨텐츠로 여러분들에게 다가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5월 달에 저희가 그동안 여러분들에게 많은 이제 예비 창업자분들에게 꼭 받으셔라고 추천드렸던 그런 사업 중에 하나인 생활혁신형 창업 지원 사업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소상공인에게 대상으로 최대 2천만 원까지 성공불로 융자하는 사업인데요. 오늘은 이 사업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자금에 대해서 먼저 한번 알아보고 그 다음에 사업계획서 예시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시 자료를 보면서 한번 간단하게 한번 리터칭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 한번 함께 하겠습니다. 생활혁신형 아이디어를 가진 예비 창업자라고 이렇게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3월 달에 공문이 냈는데 이제서야 접수를 받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생각보다 정부 사업이 그 접수 기간이 지금부터 9월 말까지 접수를 받습니다. 그래서 예비 창업자 1000명 이내를 대상으로 한다고 하는데요. 이 사업은 1000명 이내인데 최대 2천만 원까지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전체 예산이 이제 한 200억 정도 되는 예산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역시 다른 사업들과 마찬가지로 예년에 비해서 예산이 좀 줄은 거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금년에는 아무래도 좀 예산이 줄어서 전년도, 전전년도 대비해서 창업 쪽의 예산이 실제 창업자들한테 돌아가는 자금이 예산이 많이 줄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더욱더 어떻게 보면 창업 쪽에서는 좀 찬바람이 느껴지지 않나 개인적으로 좀 생각이 듭니다. 2021년 9월 31일까지 지원인데요. 수시 접수 방식이기 때문에 선착순으로 지원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먼저 접수하시는 게 유리하겠죠. 이 사업은 기본적으로 여기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홈페이지에 신청서를 접수를 하시면 1차 서류, 2차 발표를 통해서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최대 2천만 원까지 성공불로 융자가 되는데요. 이 성공불 융자가 어떤 건지 한번 좀 보겠습니다. 일단 신청 자격부터 볼게요. 신청 자격은 예비 창업자이어야만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기존에 사업자가 있는 기창업자는 지원이 안 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즉시 사업화가 가능한 생활혁신형 아이디어를 보유한 자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크게 세 가지입니다. 나는 처음에 뭐여야 되겠죠? 예비 창업자일 것. 그래서 이제 사업자 등록이 있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게 없어야 되고 즉시 창업해서 나중에 이 사업에 선정이 돼서 여러분이 협약을 하시면 협약 후 4개월 이내에 사업자를 등록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제품만 만드는데 한 1년 걸릴 것 같습니다. 그러면 4개월이 넘죠. 그럼 즉시 창업이 대상이 아니죠. 이런 경우도 아무리 예비 창업자라고 해도 지원이 안 됩니다. 세 번째, 생활혁신이라고 이렇게 써 있는데요. 실은 생활혁신이 범주는 매우 큽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일반 간단한 점포, 뭐 도시락집 이런 거에 할 수도 있고 아니면 간단한 아이디어 제품인 제조업이 될 수가 있고 간단한 앱 같은 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간단한 뭐 예술 작품 같은 걸로 해도 가능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다양한 콘텐츠도 포함이 될 수 있죠. 그래서 생활 속에서 기존의 혁신이란 말이 그런 거죠. 생활혁신이란 말은 두 가지 언어가 포함된 겁니다. 생활 속에서 누구나 낼 수 있을 법한 그런 아이디어로 사업하는 거. 혁신,
기존에 없었던 새로운 거라는 의미죠. 그래서 우리 생활에 밀접하면서도 뭐 혁신적인 그런 제품이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아이디어의 난이도가 너무 높은 것보다는 아이디어의 난이도가 기술적으로 난이도가 낮더라도 빠르고 즉시 창업할 수 있고, 기존의 제품들보다 혁신이란 말은 우리가 여러분이 이런 생각을 해두시면 좋아요. 나중에 사업계에서 되게 많이 다루지만 차별성입니다. 결국 기존 제품들과 아니면 기존의 점포, 기존의 사이트와 약간의 차별성을 갖고 있으면 가능하다라고 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조건을 만족하면 자금을 지원이 되겠다라고 볼 수 있죠. 예비 창업자의 것, 즉시 창업, 협약 후 4개월 내 창업이 가능할 것, 그리고 생활 속에 있는 아이디어인데 기존의 유사한 서비스들보다는 차별성이 있을 것, 이 세 가지를 만족하면 선정이 될 가능성이 높아질 거예요. 그래서 기존에 제가 생활혁신형 아이디어 이 사업에 선정되신 분들을 보더라도 뭐 간단한 진짜 쬐끄만 생활 속 아이디어 제품이라던가 아니면 간단하게 만들 수 있는 사이트나 앱, 그리고 뭐 초기 창업 비용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 않는 소규모 점포 뭐 이런 경우들이 상당히 지원이 많이 받았었습니다. 그래서 좀 내용을 한번 보시면 기본적으로 뭐 가점들이 있습니다. 뭐 만 39세 이하 청년은 좀 가점이다. 그리고 뭐 재창업 패키지 수료자는 가점, 뭐 여성 교육을 받으신 분들도 가점, 이런 경우가 있고요. 중요한 건 요 창업 예시를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보시면 층간 소음을 방지해주는 매트, 그리고 뭐 다목적 카페, 그래서 단순히 커피숍만 파는 게 아니라 공방과 커피숍을 같이 팔 수 있다. 아니면 플라워 좀 꽃집과 카페를 같이 하겠다. 플라워 카페를 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뭔가 기존에 있는 커피숍과는 다른 새로운 걸 하겠다. 이런 걸 보통 우리는 생활 창업, 그 생활혁신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뭐 이벤트 용품 대여숍 이런 경우, 그래서 매장, 점포, 그리고 뭐 이제 그리고 제조업, 간단한 제조, 아이디어 상품 제조, 그리고 점포, 여기 나와 있지는 않지만 간단한 사이트 뭐 이런 것도 포함이 될 수 있어요. 근데 제외가 조금 지원 제외 대상이 좀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뭐 자가 진단이 안 된 경우, 그리고 지원 제외 업종인 경우, 국세 지방세 체납인 경우, 정부 지원 사업에 참여 제한 중인 경우, 비영리 사업자는 지원이 안 되고요. 그리고 군입대나 유학, 이민 등이 예정돼서 사업을 연속적으로 할 수 없는 경우도 제외. 그리고 신사업 창업사관학교에 현재 선발돼서 교육 중인 자도 제외. 그리고 과거에 받았던 사람들도 제외. 뭐 이런 경우 제외 요건들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라도 여기에 해당되면 지원이 안 된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뒤에 대출 제한 대상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재직 중인 사람, 그리고 재학 중인 경우도 안 됩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정말 창업에만 올인할 수 있는 분들을 위주로 뽑아준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신청 방법을 보시면 여기 아이디어 sbiz.or.kr에서 온라인으로 접수를 하게 되고, 사업계획서가 간단하세요. 그래서 간단하게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시면 되는데, 현재 예비 창업자라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사업자 등록, 사실 여부 증명원을 발급해야 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뭐 멘토링은 뭐 여러분이 뭐 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되고 생각을 뭐 마음 편히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융자에 대한 지원은 기본적으로 3년 동안은 거치를 하고요. 창업한 지 3년 후에 평가를 해서 완전히 상환을 할지 아니면은 그 일부 감면을 시켜줄지를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2.5% 고정금리가 있고요. 3년 거치 기간 포함해서 사업이 성공적으로 잘 됐다 그러면 나중에 2년 상환 기간까지 해서 총 5년을 주게 되겠고, 사업이 실패했다 그러면 이 상환금을 예전에는 면제도 해줬었는데요. 지금은 100% 면제기보다는 구간별로 이렇게 좀 깎아줍니다. 그래서 좀 그 내용이 달라졌습니다. 한번 내용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선정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해당 아이템으로 창업을 해야 된다. 웬만하면 아이템 변경도 힘들어요. 그래서 확실한 아이템을 가지고
4개월 안에 창업한 분, 즉 예비 창업자이지만 창업 준비가 잘 된 분들이 지원을 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공동대표라고 해도 각각 대출이 안 되고 한 명이 대출을 해야 된다. 그런 경우 공동대표에 대한 경우가 있고요. 제3자가 대리로 대출할 수가 없고 실제 경영자가 대출을 해야 된다. 그래서 대표자가 자금 받고 대표자 변경하는 경우는 불가능하다. 그리고 3년 후부터 성공 실패를 판정을 해서 실제로 요 기준에서 여러분이 안 됐다라고 하시면 성실 경영 실패자가 됩니다. 그래서 뭐 성공하면 뭐 내가 사업이 잘 되는 거니까 갚으시면 되고 실패를 했다라고 보시면 그 생존 기간에 따라 감면을 해줍니다. 그래서 요 기준은 이제 새롭게 이제 나온다고 하는데요. 1년 이내 40%, 1년 안에 폐업했을 경우는 40%, 2년이면 50%, 3년이면 60%를 감면을 해준다. 성실 경영 실패자인 경우는 감면을 받을 수가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평가 아마 이런 쪽으로 한번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만약에 여기서 이제 2천만 원을 받고 이제 사업을 했는데 사업이 잘 됐어. 그러면 성공하면 100% 상환이죠. 근데 중간에 고의 실패라는 게 있어요. 일부러 돈 받고 아예 창업할 생각도 없어. 이런 경우에는 나중에 뭐 형사처벌이라던가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따로 갈 수가 있죠. 근데 열심히 했는데 안 될 수 있죠. 그걸 이제 여기서 성실 경영 실패라고 하고, 이렇게 성실 경영 실패의 경우는 기간이나 내용 그리고 이런 부분을 나중에 사업평가에서 판정을 해서 감면을 해주겠다라고 이렇게 나가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업의 성공 여부에 따라서 판정하는, 그래서 이런 사업을 우리는 성공불 융자 사업이라고 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평가 절차는 이제 서면, 대면에서 두 가지가 되고, 창업 준비도가 높은 분이 선발입니다. 우리가 창업 의지라고 하는 건 결국 창업 준비를 얼마나 열심히 했냐라고 볼 수 있거든요. 창업 준비를 열심히 하시면 합격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창업자의 능력, 대표자가 준비된 사람인지, 그리고 회사를 키울 수 있는 창업 성장, 뭐 확장성 등에 대한 지표가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 전체 70점 이상이면 합격입니다. 그리고 뭐 지원을 포기할 수도 있고 나중에 부적격자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사업은 특히 요건에 대한 부적격으로 탈락되시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요건을 꼼꼼히 한번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Q&A 같은 경우도 별도로 이제 내용이 있으니까 뭐 꼭 보시면 바라겠고, 전년도 전전년도에 받으셨던 분들이 조언을 줄 수가 있는데 금년도에 제정된 게 많아요. 그래서 작년하고 똑같지가 않습니다. 모든 자금 전체적으로 정부 사업들이, 그래서 저도 이 바닥에 있으면서도 매년 공부하고 매년 뭐가 달라졌나를 보게 돼요. 그래서 그 달라지는 부분들을 관공서에서 바로바로 이렇게 알려주면 좋은데 또 그렇지도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년도랑 똑같다라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렇게 되면 큰 낭패를 겪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항상 이런 공문이 나왔을 때는 금년도 최신 연도 걸로 보고 꼼꼼히 보셔라 라는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생활혁신형 지원 제외 업종이 있는데 이것도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하시고 하는 업종 중에서 사행성 뭐 제조업 뭐 당연히 안 되겠죠. 자동차 판매업도 안 되고요. 자동차 부품 제조는 또 됩니다. 그래서 잘 보셔야 돼요. 산업용 농축산물 및 동식품 도매업. 그러니까 산업용 뭐겠습니까? 좀 뭐 식용으로 대량으로 하는 그런 도매업은 안 된다. 근데 반대로 얘기하면 소매업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농축산물 소매업은 가능하다. 뭐 이렇게 볼 수 있겠고, 기본적으로 대형 도매업들이 지원이 안 되지, 일반 특수한 쪽이 소매업들은 됩니다. 다만 종합 소매업은 이것도 대형이라고 보고 지원이 안 됩니다. 약국도 지원이 안 되고 다단계 지원 안 되고 단순 음식점은 지원이 안 됩니다. 근데 퓨전 음식이나 아니 아까처럼 카페랑 겸용하는 경우 그런 경우 가능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유흥업소는 안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부동산업도 안 되고 법무회계 같은 전문 서비스업도 안 된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꼼꼼히 읽어보고 하고자 하는 주 업종이 여기에 해당되는지
면밀히 살펴보실 필요가 있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한번 Q&A 내용을 한번 보시면 참여 신청은 여기 아이디어 톡톡 사이트에 올리시면 된다. 생활혁신형 아이디어는 뭐 고도의 기술이나 많은 자본이 없어도 빠르게 즉시 창업이 가능한 아이디어다. 그래서 뭐 간단한 바지걸이 이런 거 제조하는데 얼마 안 걸리죠. 제가 입고 있는 티셔츠인데 뭐 형광등이 나서 저녁에 밝게 보이는 티셔츠 뭐 이런 것들도 가능하겠죠. 그리고 페이를 재활용했다 뭐 이런 것도 가능하고, 그래서 간단한 제품이면 된다, 아니면 간단한 매장, 아니면 간단한 사이트는 가능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선정평가 때까지는 보통 한 달에서 길게 보면 2달 정도까지 걸리고요. 선정평가에서 이 부분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미선정됐을 경우 사업계획서를 수정해서 재지원이 가능하냐?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은 아까 어떤 부분이 포인트였죠? 이 사업에서 공문에서 아까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기본적으로 선착순 사업이에요. 선착순 사업인데 탈락을 하면 재도전의 기회를 줍니다. 그리고 또 탈락을 하면 또 재도전을 할 수 있어요. 그럼 여러분이 이제 이런 의미는 빠르게 준비를 해서 지원을 하고 탈락하면 수정해서 재도전을 하자. 그 부분을 지원하기 때문에 깊게 고민해서 하느니 빨리 지원을 해서 탈락을 하고 또 탈락하면 안 되죠. 선정이 돼야 되겠지만 빨리 지원을 하고 붙으면 좋지만 만에 하나 탈락을 했을 경우에 탈락 사유 같은 것도 주니까 빠르게 수정 보완을 해서 계속 이렇게 지원해서 붙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아요. 그래서 너무 오래 고민하기보다는 어느 정도 고민을 하셨으면 빠르게 지원을 하고 탈락했을 때 실망하지 말고 재도전을 하면 좋겠습니다. 사업자 등록 사실증명원은 발급을 여러분이 해야 된다. 그리고 업종 분류 코드 같은 경우는 여기 통계 분류 포탈에서 여러분이 검색해서 찾아라. 그리고 신사업 창업사관학교 교육 중인 경우는 안 됩니다. 교육 중인 경우는 지원할 수가 없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선정될 경우 여러분이 무조건 받나요? 라고 써있는데 실은 선정된 다음에 별도의 또 신청 절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선정이 됐기 때문에 신청하시면 크게 문제없이 지원이 될 겁니다. 근데 이제 아까처럼 신용도 같은 거나 국세지방세 체납 같은 게 있잖아요. 그때는 신용이 문제가 없었는데 나중에 선정되니까 신용 문제가 있을 수가 있죠. 그래서 별도로 신청 절차를 거칩니다. 그리고 신청 시 창업 예정 지역을 반드시 지켜야 되나요? 라고 하는데 선정 후에 변동돼도 불이익은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업계획서 내용과 실제 창업 분야가 달라도 되냐? 안 된다. 같은 걸로 해라 라고 나와 있죠. 그리고 기존에 선정되신 분들은 지원이 안 된다. 그리고 금리는 2.5%다. 그리고 최대 2천만 원까지 지원을 하는데 감액될 수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판정 시기는 3년입니다. 3년 동안 3년 정도 후에 지원을 판정을 해서 감면을 될지 성실경영 실패인지 성공인지 되고, 그럼 나 성공했는데 너무 억울한 거 아니냐라고 하는데 실은 이 성공의 기준이 금년에 나오는 기준이 어떨지 모르겠지만 예년에는 좀 폭이 높았습니다. 그래서 월 한 300만 원 이상 정도는 대표자가 수익으로 가져가는 것 정도가 제가 알기로는 그 성공의 기준이었어요. 중위소득이 한 60% 이상 그 정도. 그래서 2천만 원 정도는 충분히 상환할 수 있는 그 정도기 때문에 생각보다 성공의 문턱이 높다는 것도 좀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성공이 되면 여러분들이 상환할 때 문제 없을 정도로 비율을 높이고, 그래서 성공했을 경우에는 나중에 다른 지원 사업 다른 이런 소상공인 지원할 때 또 가점을 주고 또 나중에 성공을 했을 경우에는 그만큼 사업을 잘했다는 거고, 또 이 생활학실형 사업에서 성공되신 분들도 우대하는 그런 정책 자금도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성공하면 또 성공한 대로 또 좋습니다. 실패할 경우에는 상황에 따라 감면이 된다라고 보고, Q6 성실경영 실패로 판정받은 경우는 전액 면제가 아니라 차등적으로 부분 면제가 된다. 그리고 사업 용도 내로 해야 되는데
용도 외로 집행했거나 미사용 잔액은 상환하셔야 된다라고 나와 있죠. 제3자는 대리 대출 같은 경우는 어떤 사업이든 간에 안 됩니다. 안 걸릴 수는 있지만 걸리면은 여러분이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지셔야 됩니다. 그리고 기존의 대출을 이용한 경우도 지원이 안 된다. 다 상환하고 지원해라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상으로 생활혁신형 2021년 창업지원 사업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예비 창업자만 지원되고 그리고 즉시 창업이 가능한 사람, 협약 후 4개월 이내, 넉넉하게 6개월 안에 창업이 가능하신 분들이 지원할 수 있다. 그리고 혁신적인 부분, 기존에 있는 어떤 점포나 간단한 아이디어 제품 아니면 간단한 웹 서비스 등이라고 했을 때 기존의 서비스들과 조금은 차이가 있어야 되겠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부분을 만족한다면 여러분들은 선정이 될 수 있고 이 사업은 탈락하면 재도전하고 또 재도전해서 성공할 때까지 할 수 있지만 다만 선착순이기 때문에 예산이 소진되면 더 이상 지원할 수 없는 게 단점입니다. 그래서 빠르게 준비하고 빠르게 신청해서 여러분이 좋은 결과를 가져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생활혁신형 지원사업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